자, 그 다음에 이제 힌지 액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힌지 액션은 클럽의 세 가지 움직임 중에 클럽 페이스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의예요. 근데 정의니까 한번 읽어보시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서 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봐서는 이해되시나요? 플랫한 왼손목이 세 가지 베이직 플레인 중 하나의 수직으로 유지되면서 클럽 페이스에 동일한 모션을 전달하는 게 힌지 액션의 정의래요. 이해되시나요? 자, 세 가지 베이직 플레인은 어디냐면 바닥, 벽, 경사진, 지붕이에요. 왼팔 근해의 개념으로 왼팔을 우리가 이렇게 근해를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왼팔을 우리가 몸에 붙이는데 경첩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첩이죠. 경첩을 우리 몸에 이렇게 붙이면 왼팔이 이렇게만 움직이겠죠. 때로는 경첩을 내 몸에 이렇게 붙이게끔만 설정을 하고 왼팔은 근해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 왼팔 근해는 혼자서 앞으로 갈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플랫한 왼손목으로 제가 클럽을 잡고 경첩을 이렇게 움직이게끔 이렇게 내려놓고 얘가 앞으로 가는 거는 오른쪽이 푸시 움직임과 왼쪽이 풀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 클럽 페이스는 임팩트 이후에 닫히는 동작밖에 안 되겠죠. 때로는 우리가 경첩을 이렇게 붙여놓고 스퀘어로 잡고 앞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오른쪽이 푸시가 되고 왼쪽이 풀이 되면 왼팔이 내 몸에서 떨어지면서 클럽 페이스는 이렇게 하늘을 보는 레이백 동작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또 경첩을 그냥 이렇게 기울어지게 이렇게 픽스를 시켜놓고 얘는 못 움직이고 얘를 움직일 수 있는 게 히터의 오른팔이 접혔다가 펴지는 움직임에서 왼팔이 앞쪽으로 움직여진다고 하면 이 클럽 페이스는 이렇게 크로징도 아니고 레이백도 아니고 요 중간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골핑 머신에서 필요한 클럽 페이스 제어하는데 이제 관여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힌지 액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자, 보시면 방향 제어는 클럽 페이스 제어를 의미한대요. 근데 이게 사실상 되는 거는 내가 왼팔을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클럽 페이스가 움직이는 게 변경이 될 수도 있겠죠. 임팩트에서 클럽 페이스는 두 가지 모션밖에 할 수 없대요. 임팩트 이후에 크로징과 이렇게 닫히는 동작과 하늘을 보는 레이백밖에 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 모션 중 하나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동시에 할 수도 있대요. 하나만 하는 거는 크로징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레이백만 될 수 있고 동시에 되면 크로징도 되고 레이백만 되면 이게 45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백 없는 크로징만 되는 거를 호라이전털 힌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크로징 없는 레이백만 되는 거를 버티컬 힌지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레이백과 크로징을 동시에 하는 거를 앵글드 힌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왼팔 근해는 앞으로 혼자 못 가잖아요. 근데 왼팔 근해가 갈 수 있는 방법은 스윙어랑 히터로 구분을 하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얘가 앞쪽으로 가는 거는. 스윙어는 오른팔이 되게 수동적인 거잖아요. 얘가 앞으로 가려면 원심력에 의해서 가면 당연히 얘가 어떻게 될까요? 크로징 되는 양이 많지 않을까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고정이 되고 앞으로 가는 게 오른팔에 의해 접혔다 펴지는 움직임에서 간다고 치면 몸의 움직임이 스윙어에 비해서는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크로징이 되는 양도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레이백은 이렇게 했으니까 몸이 아예 안 움직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히터는 이 레이백이라는 레이백과 크로징을 동시에 하는 앵글드 힌지 액션을 사용하고 그리고 스윙어는 원심력을 활용하는 이 호라이전틀 힌지 액션을 쓰는 거거든요. 왜 호라이전틀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호머 켈리가 아까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세 가지 베이직 플레인이 있잖아요. 호라이전틀은 어디냐면 이 바닥이에요. 바닥이 기준이라 경첩을 이렇게 붙였으니까 왼팔이 바닥하고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요? 얘는 평행으로 움직이겠죠. 평행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호라이전틀. 그리고 경첩을 우리가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거의 이제 베이직 플레인은 어디냐면 이 벽이에요. 이 벽에 플랫한 왼손목이 수직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건 기울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앵글도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이름을 호라이전틀, 그다음에 버티컬, 앵글드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말이 어렵잖아요.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골핑 머신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요 세 가지 힌지 액션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요 하얀색이 뭐냐면 T 방향이에요. T가 페이스 방향. 요 3번은 뭘까요? 요 세 가지 힌지 액션 중에 레이백, 얘는 호라이전틀, 이게 동시에 됐으니까 앵글드. 요거는 원심력을 활용하는 스윙어가 이제 클럽 페이스를 제어하는 데 사용하는 이제 힌지 액션인 거고, 그리고 히터는 앵글드 45도 정도 되는 거를 이제 활용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힌징의 특징 및 실행을 한번 보시면 호라이전트 힌지는 임팩트 이후에 계속 크로징이 되는 거잖아요. 그 롤의 양이 어떨까요? 턴이 되면 클럽 페이스가 열리고 롤이 되면 제일 많겠죠. 버티컬은 롤이 어떨까요? 레이백 되는 경우는 제일 저가는 없을 수 있겠죠. 그럼 앵글드는 45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호라이즌틀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적인 느낌은 또 어떻게 느껴지냐면 호라이즌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롤로 얘가 이렇게 닫히는 걸로 느껴질 수 있고, 반대로 앵글드 같은 경우가 회전의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버티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백스윙 때 롤이 되고 반대로 턴이 되는 반대의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클럽 헤드가 어느 힌지 액션이 가장 많이 이동을 할까요? 요 세 가지 중에. 임팩트 이후에. 호라이즌틀 힌지는 원심력에 의해서 클럽 헤드가 이만큼이 같고, 버티컬은 이만큼이 같고, 앵글드는 임팩트 이후에 클럽 헤드 이동 거리가 가장 많은 거는 피니시로 가는 과정 중에 레이백은 요만큼이죠. 여기서 임팩트 이후에 레이백은 요만큼 간 거고, 호라이즌틀 힌지는 이만큼 간 거고, 앵글드는 그렇죠. 그럼 골프에 필요한 파워는 어느 게 가장 셀까요? 이 세 가지 중에. 히터는 앵글드를 쓰는 거죠. 스윙어는 호라이즌틀을 쓰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파워가 셀까요? 골프에 필요한 파워가. 스윙어가 더 세죠.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프로님들한테. 대부분 이제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히터가 더 세대요. 왜 세다고 얘기하실까요? 그런 분들. 맞아요. 공을 근육의 힘으로 강하게 때리면 그게 더 파워라고 이제 잘못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골프에 필요한 파워는 스피드잖아요. 스피드는 단위가 이거죠. 킬로미터 퍼 아워일 수 있고, 우리가 클럽 스피드로 따지면 마일 퍼 아워일 수도 있고, 이거로 따지면 어떻게 하는 게 스피드가 가장 빠른 걸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속도는 동일하고 치고, 호라이즌 힌지는 얘가 이만큼이 간 거고, 버티컬은 이만큼이 간 거고, 앵글든 훨씬 빠른 거죠. 근데 근육은 어느 게 더 많이 쓴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내가 뭔가 이렇게 노력을, 공을 히트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는 히터일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결국은 이렇게 보면 클럽이 많이 이동을 한 거는 결국은 턴에서 롤로 이동하는, 백스윙 때 턴이 돼야지 반대쪽 롤도 더 많겠죠. 그럼 앵글드 힌지 같은 경우는 반대쪽이 하프롤인 거잖아요. 호라이즌 힌지에 비해서. 백스윙 때 어떻게 됐을까요? 턴의 양이 반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게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 리딩 엣지가 업라이트한 클럽이 이렇게 갔을 때 여기 45도 정도가 닫혀 있게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그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짧은 클럽들은 대부분 히터 패턴이 더 유리한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반대쪽에 턴의 양이 적으니까 앞쪽으로 가는 롤의 양도 적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클럽의 이동 거리도 더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골프에 필요한 파워가 아무래도 스윙어에 비해서는 좀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